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좀 전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또 여기 38,000달러 위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38,100달러, 200달러 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전에 38,000달러 밑으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37,800달러, 600달러, 700달러 이 언저리에서 또 막 이러니까 아마 불안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에서 밑꼬리가 말리게끔 아마 35,000달러, 36,000달러까지 떨어질 시기가 향후에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세력에 의해서 이제 숫자 장난으로 페이크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여태까지 인내한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어떤 외줄타기 형국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감내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방송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관점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질 거예요. 예스냐 노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폭락이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장세가 있을 거다.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었고 리세션이란 얘기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시청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영상에 이제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영상을 지금 하는 거지 회원가입을 지금 현재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어떤 뉴스냐면 바닥 밑에 지하실, 충격의 뉴욕 증시 월가, 자 5월에 팔고 11월 이후에 사라 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까지 월가에서 얘기를 했대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에 사고 11월에 팔아야 된다. 11월 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거랑 똑같이 부합되죠. 동절기에, 올 겨울의 동절기에 제2의 코로나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때부터 동절기 전까지, 이때 전까지 예의주시해서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각자의 이제 판단으로 하시면 되고, 이 얘기랑, 월가에서 이런 5월에 팔고 11월 이후에 사라랑 얘기랑 기존에 나왔던 그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기존에 나왔었던 패턴하고 같이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고 중간선거가 있을 때 여기.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어쨌건 거대한 거품이 생기면 이런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2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 어저께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랑 이제 기존의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 세계 미디어에 전달이 됐고, 그걸 보면서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은 우리 개인은 큰 정유사나 에너지 기업이나 비트코인 마이닝 풀을 운영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개 코인을 사서 모으는 거죠. 비트가 됐건 이더가 됐건 나머지 알트가 됐건 ETF가 될 만한 그러죠. 근데 워렌 버핏 정도 되는 인물이면 이 사람은 인프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산업군의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이죠. 인프라 자체를.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일단 이분은 마스터카드하고 관련돼 있는 금융 기업들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스터카드에 또 이분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마스터카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최대 오너예요. 최대 주주고, 그리고 DCG 그룹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예요. 이러면 얘기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워렌 버핏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이미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5월 1일 날 나온 뉴스 보시면 버핏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쉐브론에 베팅했다. 뭐 지금 뭐 탄소가 어쩌느니 뭐 기상이변이 어쩌느니 막 이래서 뭐 저탄소 뭐 ESG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석탄 석유를 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쉐브론에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 뉴스가 3월 31일 날 나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거대 뭐 엑슨 모빌이나 하는 정유사들은 크립토커런시 마이닝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채굴해서 거기서 가스를 뽑아내고 뭐 다른 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차량을 운영하는데 어떤 그 연료를 쓰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낼 때 중간에 플레어 가스, 그러니까 잉여 가스가 발생되는데 잉여 가스로 크립토커런시를 채굴을 한대요. 비트코인 마이닝을.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나온 회사가 여기 엑슨 모빌이고 그리고 여기 코노코 필립스하고 베큰 쉐일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쉐브론이 여기 있죠. 이 기업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유사 에너지 기업 중에 재계 3위 정도 되는 데대요. 여기가. 근데 워렌 버핏이 여기다 투자를 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블록체인 콘소시엄하고 또 같이 창립 멤버가 돼 있어요. 오일가스 이 연합하고.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관심이 많고 이미 우회적으로 크립토커런시 산업에 관해서 이미 인프라망을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워렌 버핏은.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화석 연료에 대한 지불을 비트코인으로 수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여기 부가적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화석 연료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선회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저께부터 이제 제가 이 코빗 광고를 공중파에서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코빗이라고 여기 써 있죠.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로 업비트한테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분명히 향후에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업비트를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코빗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 그 모델이냐 마동석 형님이 여기 모델이시네요. 자 코빗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여배우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보시면서 기존의 뭐 업비트 광고 말고 코빗 광고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코빗은 넥슨이라는 또 회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넥슨은 게임사고, 자 게임하고 가상자산하고 같이 엮이면 엄청난 극대화된 아마 시너지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파장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도 여기다가 이제 발을 담궜죠. 코빗에 어느 정도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자, SK도 만만치가 않아요. SK는 또 반도체사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제가 몰랐는데 지금 뭐 거대 기업들 중에는 좀 이쪽 가상자산에 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SK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왔던 데는 사실 삼성이긴 해요. 삼성 SDI가 예전에 2016년에 그때서부터 이제 이더리움 갖다 많은 것을 이제 연구하고 준비를 했었으니까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인 6년 차도 찹찹한데 코린이는 오죽하겠소.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 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다 똑같아요. 너는 코인 투자 조금 더 빨리 했으니까 뭐 평단이 낮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런 장세가 이렇게 길게 오래 간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건 뭐 코인 6년차 대신 어떤 그 구독자님이 적어주셨네요. 좋은 견해를 적어주셨고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코로나에 관한 거랑 사실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건데 제가 사실적인 거 하나만 이제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T-72 전차가 나와 있고 미그 29
전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소련과 싸우는 러시아 군이라고 여기 써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소련은 과거, 그죠? 지금 현재는 러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엄청 오래된 무기거든요. 근데 1971년도에 T-72가 배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1971년이면. 근데 지금 동유럽권에서 우크라이나에 이 옛 소련제 무기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옛날 무기를 지원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사실은 신형 무기를 대동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재래식 무기를 써서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건 이상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협의가 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그 마리우폴이라는 어떤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가까운 데가 아조스탈 그 제철소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가 엄청 복잡하대요. 그래서 벙커 버스터인가 하는 미사일로 타격을 해도 그 지하까지 타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민간인들이 거기 대피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들이 어떻게 들어가기도 애매모호하고 돈바스 지역 중에 함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중요 요충지 중에 또 하나거든요. 항구 도시니까. 근데 여기를 이번에 유엔과 아조스타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 진행 중이다. 이 얘기를 보면서 뭔가 전환점이 오겠구나. 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만간에 이번 달 안에 일단락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락 된다면 아마 많은 일이 아마 가상자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뉴스가 사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민간인 대피시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예. 그리고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방한다. 아직 남아있는 두 가지 방역은 그게 오늘이죠. 오늘서부터 실외 마스크를 해방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일 격리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향후에 이것까지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풀어주면 지금보다 사람 심리가 거의 2년 반 동안 묶여 있었던 게 확 풀려버리면 자 거기다가 휴가 시즌까지 껴있어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기가 극도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국내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6월달, 7월달 접어들면서 휴가철 시즌이 오면 이거는 국내 분들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북미도 마찬가지고 유럽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동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거랑 같이 이제 금융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에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아직 중국이 폐쇄된 상황에서 오픈시켜 준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예, 그래서 부정적이게만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팔고 2만 달러를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브렌트 오일이 아직 뭐 어떤 이 분쟁의 종식이란 어떤 그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도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인프라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오일 가격도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서서히 이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BTC fuel이 지금 현재 하락세경 패턴이야. 지금 현재가. 그래서 여기서 뭐 힘들게 뭐 어떻게 당분간 만들긴 하겠지만 어느 구간이 지나면 요런 장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올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차티스의 관점을 그냥 그대로 언급드린 거고 제가 뉴스적인 해석을 드린 거랑 이 차트 분석이랑 같이 매크로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대입하셔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번의 매트릭 어떤 그 중간 지점 패턴에서 하락으로 있었을 때가 세 번이었대요. 지금이 세 번째인데 지금이 가장 장기예요.
코인 이동이 많이 안 했을 때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그 네모친 어떤 그 녹색 구간 박스권이 있었을 때 요 구간을 지나면 항상 상승 기점이 왔었어.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글래스노드도. 그리고 크립토 퀀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건 BTC 퓨엘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체인링크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다. 지금 현재 여기다. 자, 체인링크만 가진 분들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현재 여긴데 아마존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폭락장이 왔었을 때 향후에 그때는 뭐 이런 게 있었다. 연말을 지나서 연말께 엄청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7월달까지 다음 연도 7월달까지 하락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만약에 상승이 어느 시점까지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폭락이 오고 그리고 나서 장기 하락이 오고 한 몇 개월 정도 하락이 오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있다가 내년 2023년 중반 정도 되면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언급되면서 또다시 이제 불장을 이끌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거시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TC 퓨엘이 체인링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저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고 자, 빌 게이츠 어떤 그 제2의 어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 도서가 제가 알기로는 5월 3일 날 발간이 돼요. 그래서 국내도 아마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될 텐데 이분이 왜 지금 시기에 전 세계가 이제 서서히 오픈하는 시기에 그 책을 왜 지금 발간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분이 트위터상에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코비드19를 마지막 팬데믹으로 만들려면 전 세계가 이러한 핵심 영역에서 즉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제가 여기 이제 그냥 그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현재 분쟁이 생기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뭐 G20라든가 G7이라든가 미국 제1 패권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갔다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이고 기존 질서의 파괴가 되고 여기서 지금 현재 분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위프트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분열이 됐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만하고 분쟁이 생기면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서 분열이 또 생길 거예요. 오페크와 브릭스가 또 여기서 같이 분열이 있을 거고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거기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코비드라는 어떤 이게 또 제 두 번째가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공조할 가능성이 높죠. 공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한다. 공조를 해서 재결합을 하고 신질서를 탄생시키는 거죠. 이게 1, 2년 만에 탄생되진 않지만 2030년을 놓고 긴 프레임을 보면 이런 식의 작업이 우리 인류한테 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어떤 이 질병이 장기화되고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본소득제는 정책화될 거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이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다른 국가도 기본소득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나 몇몇 개 국가 말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재결합해서 단일화되기 시작하면 정치체계도 마찬가지로 단일화되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2030년을 넘어가 버리면 단일화폐라는 게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단일화폐의 중심에 서는 게 사실은 XRP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2.0을 만들기 위한 현재 파괴된 게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선후의 차이지. 자, 비트코인 ETF를 보고 우리는 지금 코인에 투자. 그래서 간간히 제가 보면 내가 무슨 코인에 투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개 중엔 있다는 거죠. 현재 숫자를 보고. 예.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150만 원 찍었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밑에 75만 원까지 예를 들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땐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큰 돈 못 벌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목표점을 갖고 ETF가 내가 투자한 코인이 ETF가 나는 승인 날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한 거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어차피 그 수익은 저한테 오진 않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판단은 항상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황한 설명에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